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오늘 좀 전에는 김건희 허위 학력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윤석열과 관련해서 또 제가 윤석열이 하고 엮였던 또 경험했던 하나의 또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이는 지금도 특검 조사에도 나오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구치소에서 팬티 입고 개기고 난리를 치고 있죠. 그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안 좋다는 거죠. 지지난주에는 본래 본인이 서울대학교 안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 들어와서 이 이재명 정권의 이런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처우 때문에 눈 치료를 받지 못하여 서울대 안과병원 전문 의사 선생님이 실명한다 실명 그런 소견까지 써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건강이 너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리고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서울구치소 거기 갇혀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 조사 재판 못 받겠다. 그런데 지난주에 법무부에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는 의왕에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병원은 안 되고 그 의왕을 관할하는 한림대 종합병원입니다. 한림대 대학병원에서 안과 치료 시켜주겠다 해서 휠체어 타고 드디어 죄수복 입은 모습이 잡혔죠, 언론에. 예, 이제 화면에 잡히지는 않았으나 규정에 따라서 손목에는 수갑을 찾고 발에는 발찌를 찼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림대 그 대학병원에서 시술 잘 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잘 치료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소견도 법무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 2월 6일날 윤석열이가 또 그 미친 의대 정원 2,000명을 발표했죠. 제가 바로 그냥 소송을 냈습니다. 윤석열이 밑에 그 똘마니 새끼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이 금복주처럼 생긴 놈 있잖아요. 그 새끼도 제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입니다. 예. 그 밑에 차관 박민수, 예? 카데바, 이 해부용 시신, 뭐 해외에서 수입해 오면 된다는 도, 환자들이 아프면은 해외에 전 세계 내에서 치료시켜 주겠다는 도, 개 헛소리 하면서 지금 한 달에 500명 이상, 지금 1년 반 동안 만 수천 명을 죽게 만들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래서 제가 윤석열이와 이자들을 이것이 내란의 일환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와서 증언을 하기를 작년 3월 말 4월 초에 총선이 4월 달에 있었는데 그 전 3월 말에 안가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윤석열이가 술을 퍼마시고 이 의대생 전공의들이 다 파업하고 나가고 격분을 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전공의 의사들 처단하겠다고 죽이겠다 이거죠. 죽이겠다. 그러니 의대 정원 2,000명 그리고 이에 대한 의대생 우리 아들도 의대생이라서 제가 나서게 됐던 큰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새끼가 내 아들을 건드려 그리고 내 자식 같은 의대생 18,000명의 인생을 작살을 내려고 덤벼 이 새끼가 이게 그리고 12,000명의 내 자식 같은 전공의들을 이 새끼가 뭐 처단을 해. 얘들이 처단되기 전에 내가 나서서 윤석열이 너 목을 따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 3월 6일날 바로 윤석열 및 그 금복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2,000명에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라는 걸 다 밝혔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는 뭐 윤석열이가 의료를 아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요. 누군가가 2,000명이다라고 가르쳐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는 그래서 그것이 2,000공이냐 민주당 어느 국회의원이 복지부 장관한테 물었습니다. 2,000공이 성이 2시가 아니고 6시였으면 6,000명을 늘리려고 했느냐라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재밌는 게 그 수염난 그 2,000공 있지 않습니까? 그 영감탱이. 그 사람이 본명 이제 이름을 법원에서 허가받아서 개명을 했는데 개명 전에 본명이 또 그 사람의 고향은 부산입니다. 본래 본명이 이병철입니다. 네. 저하고 같은 고향도 같은 부산. 네. 그래서 기자들이 변호사님이 진짜 저 2,000공 아닌가요? 이렇게 농담으로 묻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제가 18,000명 의대생, 12,000명 전공의, 12,000명의 전국의 종합병원, 의과대학의 의대 교수님들이 다 저의 의뢰인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윤석열이가 안과 실명의 위험이 있다 그런 헛소리를 하길래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 또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들 삼성병원 교수님들에게 다 여쭤봤습니다. 실명 위험이 있냐? 자, 윤석열이가 앓고 있는 건 당뇨 망막증이라고 합니다. 이 당뇨병이 오면 당뇨 환자들 중에 이 망막에 문제가 생긴다. 당뇨라는 게 이제 혈액에 당이 높아지니까 이제 그런 혈액이 핏줄이 공급이 자꾸 되면 눈에 있는 이 망막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당뇨 망막증이라 하는데 그 증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런 환자가 당뇨까지 오고 매일 술 처먹고 하면 90%, 95%, 100% 당뇨 망막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치료도 안 하고 놔두고 술 처마시고 그냥 개차반처럼 살면 당연히 실명의 위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연세 드시면은 그런 혈압도 오고 당뇨도 오고 그래서 당뇨 망막증이 오면 또 역시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받고 시술받고 하면 다 어떤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다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윤석열이 실명위험 전부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아유,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다는 자가 팬티 바람으로 들어누워서 나 안 나갈 거야 그런 짓을 하지를 않나. 지 주장에 의하면 특공 교도관들이 들고 나가려 하는데 의자채로 들려 나가다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지를 않나. 그것은 또 거짓말이라고도 합니다. 정말로 쉬운 말로 X 팔립니다. 김건희, 윤석열 정말로 정상적인 남자를 정상적인 여자를 만나서 살 수 없는 정말 어벤져스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이 한 달 전에는 또 구치소 들어와서 간 수치가 감마 수치라고 있습니다. 감마 수치가 일반인의 5배, 6배다. 이제 죽는다. 그때 또 제가 그 김건희가 또 한 2주일간 틀어박혀서 강제 입원한 서울 아산병원에 강제 입원했잖아요, 지가. 그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또 의사 선생님들한테 또 여쭤봤어요. 감마 수치가 뭐냐? 술을 매일 마시면 윤석열이처럼 그러면은 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감마 수치가 일반인의 5배, 6배 이렇게 쭉 나온대요. 제일 좋은 치료법은 뭐냐? 술을 안 마시면 된다. 한 달 정도만 술을 안 먹으면 자동으로 정상으로 내려온다. 이미 구치소 들어가서 한 달 이상 술 못 먹죠. 운동 정기적으로 매일 운동 시켜주죠. 건강한 식사 나오죠. 네.
뭐 정확하게 지금 서울구치소가 윤석열 같은 완전히 종합병동, 운동도 안 하고 지 한 몸을 잼버리 때 보셨죠? 그 잔디밭에서 지 한 몸 일어나는 것도 못하는, 지 몸뚱아리 하나 건사도 못하는, 그거를 그 연약한 김건희가 손을 땡기고 뒤에서는 경호원들이 그 더러워, 그 뚱뚱한 엉덩이를 쳐받들고, 아이고 그 인간도 아니죠. 그거는 나이, 그 당시에는 62인가 63인가 젊은 나이인데 지 몸 하나 간수 못하면 그거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매일 술 처먹고 운동 안 하고, 아침에 자빠져 자고 가짜 출근 차량이나 보내고 거짓 하니까 종합병동입니다. 종합병동. 근데 지금은 가장 좋은 치료 시설이 구비된 서울대병원이 아니고 서울구치소가 가장 좋은 요양 치료 병원이다. 결론적으로 간 수치도 간맛 수치도 정상화되었을 것이고, 눈,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망막증도 자동으로 치료가 되어서 지금은 너무나 건강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재판정 안 나간다.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이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뭐 어차피 개기든 안 개기든 뭐 지는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뭐 열심히 재판 받는다 해서 뭐 무기가 최소한이다. 그러니까 뭐냐 개판 치자. 개판 친다고 뭐 좋습니까? 그래도 사형은 안 당하고 무기라도 깎아야 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무기에서 또 판사들이 지기현이 같은 놈들 많으니까 징역 한 30년 때려주고, 그리고 또 한 뭐 몇 년 어영부영 있다가 보면 정권 바뀌면 또 사면 해주잖아요. 이명박이 100억 몇백억을 해먹어도 뭐 몇 년 살고 다 나왔잖아요. 박근혜도.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성실히 재판을 받아서 징역 한 30년, 40년 이렇게 해서 또 특별 사면 이런 걸로 기대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양아치 진짜 똥양아치 같은 짓을 계속 할까요? 그 정신병자거든. 우선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드시 특검이 이자의 무릎을 꿇려서 역사의 기록으로 사진을, 카메라를, 동영상을 남겨야 됩니다. 죄수복 입혀서 수갑 채운 모습. 이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 수갑 채워서 죄수복 입고 끌려 나오는, 법정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윤석열이. 지 땅 안에, 뭐 일본 말이지만 이 가오다시 이게 엄청 크거든. 이 인간 이거. 지 아버지도 일본에서 유학하고 군국주의자고, 어릴 때 그 집안이 이런 게 굉장히 커요. 이 이자가. 말씀드렸지만 20대 구수하면서 12년 동안 그렇게 사회적으로 열등감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공격성, 이 새끼들 내가 다 죽일 거야, 어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수갑 차고 재수복 입고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엔 구속되기 직전에도 양복 정장 입고 손 한쪽으로 푹 찔러 놓고 무슨 지가 홍콩 르와르 뭐 조폭도 뭐 영화 찍습니까? 지가? 참. 그래서 그런 장면이 찍히기 싫다. 이제 이게 제일 클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내란 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최상병 특검이든 다 좋습니다. 이자를 정확하게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서 반드시 죄수복 입히고 수갑을 채워서 조사실에 끌고 와야 되고 법정에 끌고 와야 됩니다. 말 안 들으면 형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장 30일간 금치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굉장히 좁은 데다가 가다 놓는 거죠. 굉장히 괴롭습니다. 이자는 아마 가다 놓으면은 아마 하루도 못 버티고 나올 겁니다.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3년 반 나치 치하에서 신음하던 파리를 해방시키고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나치 독일이 패퇴되고 망명하던 영국에서 돌아와서 맨 먼저 했던 민족 반역자들, 나치에 부역했던 자들을 정말로 가혹하게 처단했습니다. 예. 프랑스의 그 역사 바로잡기는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그 드골 대통령이 가장 가혹하게 처형했던 직종이 법조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인. 이 자들이 이 프랑스 민족에 나치에 부역함으로써 민족에 끼친 그 해악은 다른 직업군보다도 10배, 20배가 더 크다는 이유였죠. 단순 가담자도 전부 다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니 또 여론의 반발이 또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드골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울부짖듯이 표효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자들을 그렇게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느냐. 앞으로도 우리 위대한 조국 프랑스가 타국의 침략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타국의 침략을 받는 이 프랑스에서 그 침략국에게 부역하는 법조인들은, 언론인들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윤석열, 김건희 내란 마피아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고 역사 바로잡기도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바로잡고 우리 민주 시민이 그야말로 부자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